선생님 안녕하세요. 요양병원 수가 변경 사항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병원 수가 변경 사항에 환자군 분류 체계가 있었는데요. 이거는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이고 가장 크게 변경된 것은 요양병원 입원료 환자 분류 체계를 7개 군에서 5개 군으로 개편된 사항입니다. 기존에는 지금 2019년 11월 1일 이전에는 환자 분류군이 의료 최고도에서 신체기능 저하군으로 7개 분류군과 또한 의료고도 중도의 ADL로 다시 중분류가 이루어져서 15개로 이루어졌었는데요. 이번에 2019년 11월 1일부터는 환자 분류군이 개정되어서 5개의 분류군으로 개편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료 최고도, 고도, 중도, 의료 경도, 선택 입원군으로 되었고요. 선택 입원군은 새로 신설된 사항입니다. 환자 분류군에 보게 되면 어떤 그 환자 분류군이 높아진 경우에는 이런 수가가 조금 올랐고요. 또한 의료 중도에서는 탈기저귀 활동 수행에 따라서 어떤 분류군이 금액이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탈기저귀 활동 수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인데요. 이때에는 의료 중도에만 해당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선택 입원군은 신설되어서 기존의 신체 기능 저하군과 동일하게 본인 부담이 40%로 되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보시면 의료 최고도와 의료 고도의 경우에는 일당 정액 수가를 10%에서 15% 인상하였는데요. 이 부분은 적극적 환자 치료 독려를 위하여 이렇게 그 의료 고도나 최고도는 정액 수가에 인상을 하였으며, 세 번째에서 기존 환자 분류 체계를 대부분 유지하는 방안에서 일부 불명확한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ADL에 따른 중분류 15개를 폐지하였고 분류군별 단일 수가로 변경하여서 7개의 분류에서 5개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때 변경하면서 기존의 의료 고도의 카운트에 대한 폐지도 폐지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를 보시면 의료 중도에만 해당하는 탈기저귀 활동, 의료 중도 환자군은 탈기저귀 활동 등 일상생활 수행 능력 향상 활동 시 별도 산정 수가에 3,870원을 산정할 수 있는데요. 주 내용에 대해서 보시면 의사의 판단하에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합한 일상생활 수행 능력 향상 활동을 1일 4회 이상 실시, 탈기저귀 훈련 등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실시하고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한 경우에는 51.07, 그러니까 1일당으로 별도 산정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일정 기간 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위한 선택 입원군이 신설되었습니다. 일곱 번째로 별도 산정 항목 등에 대한 조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체내 출혈의 치료 기간 동안에 행위별 수가를 적용하도록 특정 기간을 재분류하였는데요. 이때 폐렴이나 폐혈증의 점검표처럼 체내 출혈 점검표의 작성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정액수가 적용 기간에 수혈이 이루어진 경우 별도 산정토록 전열 및 혈액 성분 제제의 특정 항목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치매 치료제 정액수가에 포함입니다. 이전에는 치매 치료제를 별도 행위별 수가로 산정하였지만 이번에 개정되면서부터는 치매 환자 중에서 망상, 환각, 초조, 공격성, 탈억제, 케어에 대한 저항, 배의 증상으로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는 의료 중도, 치매 환자 중에서 우울 또는 낙담, 불안, 이상운동 증상 또는 반복적 행동, 수면 또는 야간 행동으로 약물 치료를 받고 있다면 의료 경도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문제행동군과 인지장애는 삭제되었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그 이전에 18년 12월까지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된 행위 및 치료약제 등은 정액수가에 포함입니다. 장기 입원을 줄이기 위한 입원료 체감제 도입입니다. 2000년 1월 예정인데요. 이 부분은 현행 입원 180일까지는 0%, 181일째부터 360일까지는 5%, 그 이후에는 10%의 감산이 체감제가 있었다면 개정되면서부터는 180일까지는 같지만 181일째부터 270일까지는 5%와 271일에서 360일은 10%, 361일부터는 15%에 해당합니다. 또한 본인 부담 상한제 사전급여 폐지는 2000년 1월 예정이며 이전에는 병원이 공단에 청구했다면 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입니다. 2021년 1월 1일인데요. 이 부분의 목적은 요양병원 지역 연계 기능 강화 체계 마련입니다. 장기 입원자의 지역 복귀 지원 제도 도입 및 지역 연계 기능 강화와 입원에서 퇴원까지 요양병원 환자 지원 체계 마련, 요양병원 내 환자 지원팀 설치 운영 필요, 요양병원 내 의사,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됩니다. 신설 항목에 대해서는 세 가지로 나누어지며 금액적인 부분과 사회복지사의 평가 후에 30분 이상 케어플랜 작성 후, 그다음에 케어플랜 작성 후에 사회복지사가 지역 사회 서비스 기관 등을 환자와 동행하였을 때 그때 연계 시 산정할 수 있는 이런 그 신설 항목에 대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안전관리료입니다.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이며 대상 기간은 인증원의 인증 또는 조건부 인증을 받은 2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이 해당됩니다. 수가 형태는 관리료 개념의 입원 1일당 별도 수가의 신설이며 급여 기준은 입원 환자 안전관리료의 산정 기준, 전담 인력 기준, 병문안 관리 기준 등의 급여 기준이 동일 적용됩니다. 수가는 요양병원 입원 환자 안전관리료의 1일당이며 주 내용에서는 환자의 안전을 위하여 움직임을 제한하는 등의 경우에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의 2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일당의 금액은 1,450원의 기준이며 단 22년 1월부터는 1인실에서 6인실까지만 산정 가능합니다. 9인 이상의 병실 입원료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9인 이상의 병실 입원료는 30%의 감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산정 기간은 요양병원이며 산정 대상은 9인실 이상의 일반 입원실 입원료를 산정하는 요양병원의 입원 환자에 해당합니다. 3대 가치 점수는 입원료 소정 점수 270.40점에서 30%의 감산 적용이 됩니다. 2019년 수가의 입원료에 해당이 된다면 9인실 이상의 입원료 감산은 요양병원 입원료 대비 30%이므로 저희 점수에 해당하며 금액은 요양병원 입원료 2230원에서 30%의 감산은 14,160원입니다. 금액의 차이는 66,070원에 해당합니다. 간호인력 입원료 차등제입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이며 개정안은 현행은 8등급에서 개선은 6등급에 해당합니다. 산정 방식에서 매월 15일자의 간호인력 수를 해당이 되었으며 개선되었을 때는 간호인력의 실제 근무 일수와 정규직 비율은 50%에서 80%로 개선되었습니다.
요양병원의 특성상 시간제 세분화가 같이 있으며 4시간 단위이며 의료법 기준 미충족 시에는 기존의 마이너스 15에서 50%인 현행을 개선해서는 일괄 50%로 개선되었습니다. 개선의 내용은 재직일수에 따른 평균 간호 인력 수임으로 이런 경우 또한 중요한 부분은 전분기에는 20일까지 심평원으로 자료 제출, 하루만 늦어도 무조건 8등급으로 간주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선에서는 불가피한 경우, 그렇지만 이 경우라는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자료 제출을 하여서 인정이 된다면 한 해 적용분기 전일까지 심평원으로 자료 제출을 해도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개선 사항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수가 변경 사항에서 정액 수가에 포함된 행위별 진료 내역 기재입니다. 신설에서는 요양병원 및 호스피스 정액수가를 적용하는 명세서에는 정액수가에 포함된 실제 행위별 진료 내역을 L항의 해당 항목에 기재하여야 하며 요양급여 비용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현행은 정액수가만 청구하였다면 개정에서는 진찰료, 입원료, 투약, 처치 등 세부 내역을 청구합니다. 다만 청구하여도 행위별 청구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요양급여 비용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기 때문에 이 비용은 항목은 진료 내역은 청구로 들어간다고 하지만 금액에 대해서는 따로 정액수가에 포함이라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입원 중 타기간 진료 의뢰 환자입니다.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이며 요양병원에서 입원 환자가 입원 중 타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은 경우에 반드시 요양급여 의뢰서를 지침하여 의뢰하여야 합니다. 환자가 요양급여의 의뢰서를 지참하지 않는 경우에는 진료비 전액 본인 부담이 적용되며 시행은 2019년 11월 1일 이후에 진료분부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요양병원 수가 변경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